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졸업생 장소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경희대학교 의과대 1학년으로 진학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주여고 졸업생이자 지금은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윤서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지금 현재 경상국립대학교 수의학과에 재학 중인 윤예솔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은 한 3년 전에 한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타인을 돕고 싶은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의료 기술을 익혀서 전문적인 의료인이 된다면 제가 이제 타인을 도울 수 있는 범위가 더 다양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교육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로는 우선 초등교사가 되는 방법이 교대나 초등교육과에 진학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초등교육과가 다른 학과에 비해서 스펙과 학점에 대한 부담이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임용고시 합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필수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활동을 좀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런 스펙 학점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다는 또 점이 좀 매력적이라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선 초등교육과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을 다 다루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양한 과목을 경험할 수 있겠죠. 대신에 깊이 있는 부분은 다루기 사실 어렵고 얕고 넓게 다룹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제 교육적인 지식까지 해서 다양한 과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한국교원대를 선택하게 되었냐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우선 한국교원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교대나 초등교육과에 비해서 지역 가산점을 주는 지역이 많습니다. 임용고시에 1차에 지역 가산점이라고 이제 가산점이 들어가는데 이 지역 가산점은 뭐 예를 들면 제가 부산을 시험 치고 싶다고 하면 부산교대를 나온 사람들에게 원래 지역 가산점이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교원대는 예외적으로 원래 주는 지역은 세종과 대전, 충북에 가산점을 주고 플러스로 이제 출신 고등학교 지역에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선 초등교육과 외에 다른 교육과도 있습니다. 조금 더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복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 2학년 기숙사비와 학식비가 무료입니다. 이 대신에 1, 2학년에 의무적으로 기숙사에 입사를 하긴 해야 하는데 그래도 이제 숙식이 공짜로 해결된다는 점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선택했던 이유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반장, 전교 부회장, 전교 회장을 역임을 하였는데 뭔가 리더의 자리가 잘 맞았고 어떤 집단을 이끌어가는 게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기업을 경영하고 뭔가 이 조직 구성원을 이끌어가는 그런 경영이 되고 싶다고 생각해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의대를 진학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15년간 함께한 반려견을 최근에 떠나보내는 과정에서 뭔가 아직 자리 잡지 않은 치매 진단법, 치료법, 뭔가 치료제 이런 것 등에 관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싶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키우던 반려견이 이제 치매 증상을 보여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행동학적 방법이랑 MRI뿐이다 라는 말을 들었고 근데 MRI는 마취가 필요하며 고령의 동물한테는 마취가 위험하다 이런 점을 들었을 때 저는 그러면은 고령의 동물의 치매를 진단하는 방법은 행동 척도밖에 없구나. 뭔가 이런 확실한 진단법과 확실한 치료법이 없다는 점, 이런 점들이 아쉬웠고, 저는 관련된 연구와 개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뭔가 저는 고등학교 때는 여건상 하지 못했던 유기견 봉사활동을 졸업 후에 좀 많이 해봤어요. 고등학교 때는 부산에는 유기견 센터가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서울에서는 유기견 센터가 근처에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매주 유기견 봉사활동을 하면서 뭔가 동물이랑 함께 할 때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다라는 걸 느꼈고 동물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다짐해서 저는 수의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1점대 초반이었고요. 이게 정확한지는 제가 기억이 좀 안 나긴 한데 아마 1.08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내신 같은 경우는 1점 초반대였고 학교마다 이제 산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뭐 달라지긴 하나 대략 뭐 1.1 뭐에서 1.2 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그 전과목에서 이제 두 개만 2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1.0 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과목별 세특 주제 선정은 보통 교과서 내용 우선, 그 다음에 수행평가 주제, 뭐 수행평가 같이 이제 하는 과제 주제 중에서 선정을 했었는데 보통 이제 수업을 듣다가 인상 깊었던 뭐 이론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궁금했었던 내용 중에서 이제 그냥 단순히 궁금하네로만 그치지 않고 이제 수업이 끝난 후 추가적으로 제가 선생님께 질문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을 찾아보는 것처럼 공부를 했던 그런 주제들을 위주로
이제 세특을 작성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수업이나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내용과 흥미있는 내용을 주제로 선정을 하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 저는 국어에서 뭐 영상 매체, 뭐 인쇄 매체 그런 부분을 할 때 해리포터가 책도 있고 영화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살짝 분석해보는 그런 활동을 해서 주제로 이제 활용을 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로와 관련된 부분도 어느 정도 있어야겠죠. 뭐 저는 교육 계열이기 때문에 교육 계열은 사실 녹여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교과적인 내용에서 보자면 저는 한국사를 할 때 이제 한국의 근대 교육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고 이제 뭐 분석하고 활동해보는 방법으로 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수업을 할 때 조금 인상적이었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참여한 내용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수업 활동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뭐 토의 토론 활동 굉장히 많이 하는 활동이고 멘토링 활동이나 뭐 발표 등 여러분들이 뭐 수업에서 했던 조금 별거 아닌 활동이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열심히 참여하고 성실하게 참여했으면 그 부분을 이제 교과서나 뭐 여러분들이 자주 잘 쓰는 노트에 기록을 해두었다가 나중에 주제를 선정하거나 세특을 작성할 때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특 주제 선정에 관해서보다는 뭔가 그 이전에 먼저 선행 배워야 될 게 저는 세특을 쓸 때는 뭔가 본인만의 철학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저는 경영학과를 희망할 때는 저는 봉사하는 삶이라는 거에 철학을 두고 사회적 기업 경영인이라는 목표, 뭔가 이에 관한 관련된 내용들을 찾고 어떤 활동을 하든 결론은 사회적 기업 경영인이 되고 싶다. 이런 쪽으로 이끌어 나갔거든요. 뭔가 세특을 채울 때는 본인만의 뚜렷한 목표나 가치관, 또는 그게 세우기 어렵다면은 뭔가 되게 쉬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봉사하는 삶, 아니면 뭐 사람들이랑 같이 사는 삶, 이런 약간 쉬운 주제라도 정해서 개인 철학을 세특에 보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과 쪽 계열 과목이 세특이 좀 더 작성하기가 쉬웠고, 이제 문과 쪽 과목 중에서 뭐 영어 과목이나 아니면 국어 과목이고, 영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의고사 지문이 저희가 내신 시험으로 나오는 그 모의고사 지문이 보면 되게 다양한 주제로 출제가 되잖아요. 그중에서 최대한 과학이나 의료 쪽으로 관련돼 있는 그런 지문을 선택해가지고 그걸 분석하는 과정을 세특에 담기도 했고 아니면 그런 것도 없다 싶으면 2학년 때부터 이제 영어 단어장을 사서 영어 단어를 외우는 시간을 수업 시간에 했었던 것 같은데 간혹 가다가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뭐 과학과 관련된 그런 단어가 나온다. 그 단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다음에 관련된 또 다른 단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하고 발표는 굳이 안 하더라도 이제 선생님께 또 추가적인 질문을 해가지고 그런 이제 내가 스스로 공부한 그런 자세한 과정을 세특에 적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과목 학습을 위한 노력과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관련이 없더라도 내가 이 과목을 위해 이렇게 노력을 했고 이러한 노력을 대학에서 공부할 때도 학습할 때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세특을 통해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활동한 내용을 또 활용하면 좋습니다. 우선 예를 들면 멘토링이나 토의 토론 활동,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다양한 활동이 있는데 이렇게 다른 친구들과 함께 활동한 것을 이제 활용함으로써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하는 것도 잘할 수 있지만 협력해서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혜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학교 수업을 이제 수동적으로 이제 수용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능동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또 좋은 포인트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배운 것에서 그치지 않고 무엇을 더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혜택을 통해서 보여주면 좋습니다. 저는 근데 연관이 없는 과목이더라도 뭔가 적극성, 배려, 또는 탐구 약간 이런 인성적인 면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어떤 한 과목이라도 아무리 관련이 없어도 저는 최대한 열심히 듣고 참여를 했었어요. 저는 아무리 관련이 없는 과목, 저는 내 학과와 맞지 않는 과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더라도 한 번도 뭔가 버리거나 수업 시간에 자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꼭 뭔가 생기부에서 어떤 특정 과목을 버림으로써 그 흠이 생기는 게 싫었어요. 뭔가 모든 생기부를 완벽하게 채우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한 과목을 버리려고 하지 않았고 안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일단 고등학교 때 잠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서 시험 기간에 이제 잠을 충분히 안 자면 시험 성적이 굉장히 나쁘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최대한 시험 기간에는 잠을 내가 원래 자던 것처럼 충분히 자자라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학기 중에 이제 공부를 평소에 이제 꾸준히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일단 뭐 아침에 등교를 하면
아침 자습 시간은 뭐 전날 끝내지 못한 복습을 보충하거나 아니면 뭐 그날 배울 수업 내용을 한번 훑어보거나 그런 시간으로 일단 잡고 수업 시간에는 최대한 안 졸도록 노력하면서 그날 수업 내용을 다 암기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쉬는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선생님께 질문을 해서 보충을 하고 수업이 끝나면 바로 그날 복습을 하는데 저는 백지 공부 방법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그날 그 수업 들은 날 공부한 거고 주말에는 이제 그거랑 관련된 문제집 문제를 풀고 굳이 시험 기간이 아니더라도 매일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야행성이고 잠이 좀 많은 편이라서 하교하고 간단하게 낮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잔 후에 학원에 가거나 자습을 하고 이제 낮잠을 잤기 때문에 조금 늦게 잤어요. 1시에서 2시 정도에 잠을 잤는데 이 컨디션 관리 방법 같은 경우에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정답이 없습니다. 그 여러분에게 맞는 패턴을 찾고 이제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는 뭔가 좀 원래 건강한 편이어가지고 크게 막 컨디션 관리하는데 힘들었다 이런 건 없는데요. 저는 좀 특이하게 저는 고1 때부터 고2 때까지 단체 줄넘기를 2년 내내 했어요. 뭐 전국대회도 나가서 상도 받고 그랬는데 뭔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체력 관리는 된 것 같고 스트레스까지 잘 관리가 된 것 같아요. 뭔가 운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리고 생활 패턴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전형적인 등교 해서 야자까지 마치는 그런 학교 생활에 맞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근데 이과 계열 학생이 이과 계열 도서를 읽는 건 당연하고요. 문과 계열 도서를 읽지 않으면 그거는 조금 나중에 이제 면접을 볼 때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면접을 봤을 때 제가 희망하던 학과랑 관련된 도서 내용을 조금 더 질문을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제 그 문학 작품 읽은 것 중에서 인상적인 게 뭐였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 제가 문학 작품과 관련된 그런 도서를 안 읽었었으면 이제 그 면접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못 했었을 거니까 좀 자기가 관심 있고 희망하는 학과랑 관련된 책도 많이 읽을 때 다른 분야 책도 이제 적어도 한두 권씩은 꼭 다 채워넣기를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라는 천중호 판사님의 책입니다. 이 책은 학교 폭력, 소년 재판 등등 다양한 주제가 있고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청소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장자크 루소의 에밀입니다. 루소는 초등교육에서 이제 배울 때 이론적인 부분에서 종종 등장하는 분인데요. 이분의 에밀이 정말 교수님들이 교육자가 될 거면 한번 읽어보는 그런 필독서라고 말씀하실 만큼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선생의 학교폭력 평정기인데요. 이제 학교폭력이 과거부터 이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그런 만큼 학교폭력에 대해서 조금 실제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저는 수의대 관련된 책 한 권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동물윤리 대논쟁이라는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 책은 뭔가 제가 평소 동물 복지 관련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뭔가 이 동물 복지에 관련된 내용을 되게 분야별로 분류가 엄청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딱 정리하면서 읽을 수 있었고 뭔가 동물 복지, 동물권 이런 거에 관해서 깊은 고민을 뭔가 해결해준 책입니다. 네. 수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친구라면 이 책을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최저 준비를 국어랑 수학, 그 다음에 영어 이렇게 세 과목만 했었는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문학이 제일 약해서 비문학을 일단 수능장에 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딱 풀어낼 수 있도록 연습을 이제 하는 걸 위주로 했고요. 그래서 내상비로 매일 꾸준히 한 9지문씩 이렇게 풀면서 연습을 했고, 그 다음에 영어는 따로 크게 공부는 안 했었고, EBS 교재 이제 3개년치 사서 거기에 실려있는 단어만 딸딸딸 다 암기하고 간다라는 식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도 그 EBS 교재를 위주로 공부를 하고, 모의고사도 이제 뭐 사설 모의고사나 아니면 전에 이제 출제됐었던 모의고사 뽑아서 항상 계속 연습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가서 학원의 도움을 좀 받았어요. 우선 첫 번째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기도 했고 문제를 많이 풀면서 저를 파악하려고도 했는데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를 파악해야지 그 이 활동들을 이제 설계하고 보완할 수 있거든요. 네, 과목별로 학습 시간을 적절히 분배하는 게 또 중요해요.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걸 더 많이 하고 싶겠죠. 저도 그랬고 저도 싫어하는 걸 정말 하기 싫었어요. 그래도
그런 틀리고 어려워하는 과목을 조금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정말 중요한 건데 오답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럼 오답 분석하라는 게 틀린 걸 답을 알고 넘어가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틀렸는지, 그리고 다른 선지는 어떤 것인지, 이 문제 유형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잘 넘어갈 수 있는, 이번엔 틀리지 않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답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오답 분석 꼭 하시면 좋고요. 네 번째로는 자신만의 규칙을 정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루틴을 정하라는 건데요. 자기가 불안함을 좀 덜어주는 게 루틴 효과거든요. 자기가 하던 대로 패턴이 있으면 그 패턴대로 했을 때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실전 현장에서도 조금 덜 불안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뒀으니까, 그래서 조금 덜 불안하기 위해서 이런 규칙을 정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모고랑 최저 준비를 미리 안 한 케이스예요. 내신만 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한 2년을 지냈다가 이제 조금 입시를 진짜 쓸 때는 많이 후회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2, 3주 정도는 내신을 챙기더라도 그 외 시간은 모고나 최저를 준비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고3 때 이제 진짜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딱 이렇게 정해야 할 때 범위도 되게 넓어지고, 네, 일단 취업 걱정이 크게 없다. 졸업을 하면 이제 바로 의사로 활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취업 걱정이 없다. 그 다음에 본과를 시작하기 전에 예과 2년이 있다? 왜냐면 이제 저희가 6년 동안 이제 대학을 다니는데 예과 2년, 그 다음에 본과 4년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근데 저희 학교가 좀 더 편안한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긴 한데 예과 2년 동안 이제 보통 좀 놀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일반과는 이제 그런 시간에 휴학 아니면 가지기가 조금 힘드니까 그런 점이 좋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첫 번째로 방학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교사 말고 좀 교육과 같은 경우 대활동이나 자격증 부담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적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따로 되지만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방학에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뭐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도 되고 따로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를 해도 되고, 이러한 방학을 정말 방학답게 보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은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재미있는 수업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과목을 다루다 보니까 그중에서 정말 재미있는 것들도 종종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실과 수업에서 이렇게 토피월이라고 식물 꾸미는 활동했었고, 피아노도 쳤고요. 그리고 스키장도 갔습니다. 세 번째는 강의 수준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교육과는 얕고 넓게 배우기 때문에 하나를 깊이 파지 않아요. 그래서 강의 수준이 여러분들이 초등교육과에 입학했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진로가 초등교사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진로 고민 부담이 적습니다. 거의 없다고도 할 수 있죠. 이제 왜냐면 임용고시만 통과를 하면 되는 거니까 졸업을 해서. 하지만 이 점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진로 고민 부담이 적은 대신에 다른 진로를 생각할 경우 다른 진로로 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조금 많아서 이게 장점이나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5번은 좀 2번이랑 연결이 되는데요. 다양한 과목 경험이 가능해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분야도 내가 재밌었네? 흥미를 느꼈네? 이렇게 관심 분야를 알아갈 수 있다는 점이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대의 장점은요, 제가 그냥 다녀보면서 느낀 그런 약간 사소한 장점들은 이제 교환학생이나 대외활동 같은 게 되게 잘 돼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대형과이다 보니 뭔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되게 잘 지원해줘요. 경영학과의 큰 장점은 사실 가장 큰 장점은 이제 폭이 넓다는 거겠죠? 어디 가나 경영 또는 재무, 뭐 조직관리 이런 약간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걸 배우다 보니 아무래도 선택폭이 넓다라는 게 경영학과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의대의 장점은 이게 수의대는 시간표가 똑같아요. 동기들이랑. 아예 짜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고등학교를 6년을 다시 다닌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동기들이랑 되게 붙어 있어서 친해지고 되게 재밌게 학교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성실함이랑 끈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일단 이 공부하는 양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정말 자기가 엄청난 천재가 아니다라고 하면 매일같이 이제 그날 공부했던 거, 그날 강의 들었던 거 공부를 해야 되고 좀 꾸준히 해야 되는 그런 성실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양도 많고 시험 기간도 이제 기니까 이거를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끈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배려심과 성찰이 필요하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혼자서 이제 의료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이제 의료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환자랑 이제 인간 대 인간으로 이제 마주하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니까 배려심과 성찰도 필요하지만 체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아이들에 대한 친화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만나는 게 학교에서 꼭 필요한 활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무서워하고 너무 낯설어하고 학생들에게 말을 못 걸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3번은 타인, 특히 학생에 대한 이해력과 관심이 필요하죠. 학생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고 학생들이 뭘 좋아하는지, 학생들이 뭘 어려워하는지, 학생들의 교우 관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이해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당당함인데요. 이 당당함은 수업 실현하거나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필요합니다.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발표 활동이 굉장히 많아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여러분이 준비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건강한 멘탈이 필요한데요. 좀 더 교권과 관련된 문제나 아니면 뭐 다양한 학부모, 민원 등등의 문제들이 많죠. 이런 부분에서 금방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멘탈이 필요합니다. 저는 경영대 재학하면서 느꼈던 뭔가 필요하다는 자질은요. 아무래도 사람들이랑 계속 들어고 하죠. 팀플을 계속 같이 해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랑 같이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아무래도 경영학과니까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리고 수의대는요. 봉사하는 정신, 사명감, 책임감, 뭐 이런 것들이 있겠는데, 중요한 건 일단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명감 또는 책임감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저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 탐구하는 자세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수의학이라는 게 의학이나 수의학 같은 거는 평생 공부를 해야 하는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새로 나오는 치료법이나 또는 케이스 또는 새로 나오는 질병 같은 거에 항상 관심을 갖고 어떤 새로운 것이 나오더라도 그에 관해 전문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해서 뭔가 항상 새로 나오는 연구 또는 그런 케이스들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들을 팔로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평생 공부하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